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시간 반쯤 전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국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취재 파일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특히 바쁘셨죠? 네, 많이 바빴습니다. 네. 어쨌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건이 모두 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직 검사가 현직 검사를 탄핵시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표수가 제일 많아요. 찬성이 180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 오늘 각 방송사마다 네. 아마 동시 접속자 수가 폭발했습니다. 엄청나던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건 한 건 다 예. 굵직한 일들인데 일단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예, 전체 최적 295명 가운데 가표를 찍은 분들이 149표, 부결표를 찍은 분들이 136, 기권 6, 무효 4 이렇게 됩니다. 네. 지난 2월 27일에도 이재명 대표 표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그때도 이제 체포동의 요구를 해왔었는데 그때 이제 재석 의원이 297명, 그러니까 재석 의원 과반의 과반 찬성이 돼야만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297명이었고 그때 찬성이 139, 반대가 138, 네. 기권이 9, 무효가 11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표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가가 이제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다 합치면 한 120개 정도를 잡으면 그렇죠. 이번에는 가가 29명에다가 기권 무효가 10 해서 39표예요. 반란표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명 부르는 게 39표 정도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언론상에는 지금 29표에 이탈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권하고 무효까지 치면 39가 되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지난 2월 27일 그때도 표 계산을 해보면 찬성이 그때 이제 139였는데 120을 빼면 19이고 기권하고 무효를 합치면 9, 11 해서 20 그래서 39 똑같이 39표가 되는 공교롭게도 상황이 같아.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가표 찍은 분들이 이번에도 가표 찍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 그때 기권 무효 찍었던 분들이 이번에도 그렇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표가 다 다르니까요. 이제 예. 그러나 묘하게도 숫자가 이렇게 겹치는 상황이다. 물론 그때는 재석 의원이 297이고 이번에는 295 둘 네. 적습니다. 근데 여하튼 상황은 이렇다라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 회의 바로 들어갔습니다. 긴급 회의 들어갔고요. 아마도 오늘 의총은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지도부 회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네. 대체로 윤곽이 잡히면 내일 중으로 의총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 입장도 그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사이에 지도부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에서 입장문은 내겠죠. 오늘 네. 그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회의장 나오면서 많은 기자들에게 표결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을 안 했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이 뉴스 공감을 위해서 지금 열혈 취재를 하셨죠.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 지금 표결 중이에요. 빨리 끊으세요. 이제 이런 다음 검사 탄핵 투표하러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런 분들 붙잡고 제가 이제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요. 일각의 의원들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 상황이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 그리고 패닉 상황
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지도부가 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부결이 적절하다고 했고 또 방방이 다니면서 또 의원들한테 표 독려도 하고 네.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걸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사실 될까요? 제가 어쨌든 이제 거의 뭐 날마다 팔로우를 해보면, 그러니까 단식을 기점으로 해서 단식 전과 단식 이후에 사실은 비명계가 중요해서 비명계 중심으로 취재를 해보면 단식 전에는 대표가 일단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기 했었죠.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연설문에 있었던 네.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밝힌 바여서 그러면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가가 됐든 부가 됐든 대표의 그 분명한 방침을 줘야 된다라는 네. 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비명계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초반 사흘까지는 닷새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예. 열흘 되면 끝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닷새, 열흘, 계속 길어졌죠. 열닷새, 그리고 오늘이 이제 22일. 이제 그 거의 근 한 달이 이제 되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병원 갔고 링거 꽂았으면 이제 그것은 단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곡기를 끊는 단식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단식을 이렇게 길게 하는 내일까지 하면 이제 토요일이에요. YS 네. 하고 같아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이제 YS보다 하루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하여튼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가 저렇게 굶고 있고 저렇게 진정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광주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인 까지. 그 박균택 변호사로부터 쭉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라는 게 별게 없고 결국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이외에 나머지 증거랄 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결이다. 동정론도 잃었고. 그렇죠. 그래서 부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리고 대체로 부결이고 이 단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회복되어서 돌아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일단 그 이제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올인을 하고 네. 그 여세를 몰아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간다.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간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사실상 부결을 호소로 한 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뒤집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사실관계가 조금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막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너무 많고 확인해 보면 또 아니라고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하튼 뭐 비명계 쪽이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비명계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됐던 것 같고요. 영향을 많이 미쳤다. 예, 그러니까 지난 6월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맥락상 지난 6월에 그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때 사실 그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그 사실 왕정 시대 때부터 왕권을 제재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민주주의를 건데. 유지하는 수단으로 불체포 특권이 무슨 개인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그 견제와 균형 감시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갖고 있는 예.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뭐 이런 권한인 건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지금과 같은 시대에 꼭 맞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단식을 하고 뭐 이래서 이런 분위기를 가다가 본인이 왜 뜬금없이 그 부결표를 호소하느냐 예컨대 병상에서 차라리 아무 말을 하지 않든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운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있든지. 그랬다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바뀌었겠죠.
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저는 그냥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기류가 그랬으니까요. 예. 그랬는데 어제 그 부표를 호소하면서 왜 이거는 뭐 당직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도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측근들은 답이 없거나 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기엔 너무 긴 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이제 그 불러줘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어떤 과정인지는 아마 이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제가 또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여하간 어제 오후 올린 그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댓글이 2,000개, 좋아요가 6,000개, 공유가 768개예요. 이문정 검사가 잠깐 대전 현충원만 갔다 와서 찍은 사진만 올려도 좋아요가 13,000개.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야권 지지자들에게 어떤 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글 아니었냐. 그러니까 네. 이런 시나리오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인데요. 대표가 나는 병상에 누워 있지만 지난번에 6월에 약속한 대로 나는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네. 이렇게 만약에 메시지를 냈더라면 그러니까 스스로 가결을 호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랬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부결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도 한데 근데 제가 앞서 이제 표 계산을 말씀드렸지만 어제까지 확인된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가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확인된 부결표가 140개가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136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도부가 계산한 숫자가 맞은 것은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판단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에 있었던 이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당분간 두고두고 이러저러한 정치권의 해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지금 그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국회는 재판부가 아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가결이 나왔으므로 법원으로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텐데 반드시 구속된다라는 것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기자들이 왜 벌써부터 구속을 염두에 두고 당 상황을 물어보느냐. 예.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데요.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실제 과도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 또 한 번의 전혀 다른 드라마가 써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판사 출신의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가 가결을 결정함으로써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주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손으로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초유의 결정을 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일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가결됐기 때문에요. 국회가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체포동의 의결서가 도착을 하면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는데요. 빠르면 22일. 늦어도 25일 이제 심사 일정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어서 이 체력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신문 기간이 또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어서요. 네, 한 번은 미뤄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불출석하면 서면 심리로 가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 번 정도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을 미룰 수는 있지만 무기한 미뤄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 2, 3일 후 25 플러스 2, 3일이니까 9월 안에는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지만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드라마가 새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 안에서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예전에는 사실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가능했는데 예. 최근은 판사마다 다 케바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게 때리는 판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판사가 있기 때문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원래 법원이 가장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민의의 향방을 보면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정치 환경이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당장 오늘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제 경로를 했고 네. 이른바 그 이제 수박과의 전쟁 선포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막 내부가 막 이렇게 가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뭐 비명계에서 새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는 걸 부결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적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비명계 그룹들이 있어서요. 확인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총선은 멀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현안으로 걸려있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 지금 당장 그 개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분들 인사청문 해도 해야 되고. 해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적격한 분이냐. 그다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수사 이 외압 특검 의혹. 문제 이것도 좀 해야 되는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현안이고요. 그리고 또 당 입장에서는 당장 그 내년 선거의 예비고사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굉장히 사실 추석 때문에 절반은 뭐 쉬고 절반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보선의 성격상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양당 오늘 국민의힘 이제 현장에 가서 최고위원회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양당이 아주 치열하게 붙을 이제 아주 격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할 일이 많아서 지금 총선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가결 상황을 넘어서 대표가 혹시 유고됐을 경우에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가 유고가 되면 네.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총선을 얘기할 계제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어찌됐든 내부에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직접 휠체어를 타고 와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신상 했다가 발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관심이 또 아닌 없고. 걸로 또 결론이 났고 하여튼 근데 지금 혼돈의 아노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카더라 소식이 굉장히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옥석을 가려서 네.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지 설명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거세게 항의해가지고 좀 시끌시끌했어요. 네, 늘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나서면 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했으니까 약속 지켜라. 이제 이런 것은 별건으로 친다 하더라도 네.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범이 아니라 중대 범죄자다. 저는 그 표현이 아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번에 자범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무슨 대표더러 자범이라는 거냐라고 정치권에 구구한 해석이 많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중대 범죄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워딩을 바꿔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건이에요. 그러니까 중대 범죄라고 확약해서 보기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진짜 총 800만 불 가운데 500만 불은 스마트팜 대납이라는 것이고 이제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 사업 자체는 여기에서 한국에서 유리온실 같은 기자재, 네. 그러니까 시설물이 가는 거지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대북
그 UN 네.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만약에 현금이 갔다면 UN 대북 제재 사안이 바로 돼요. 위반이 되고. 예,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할 리가 없고 실제로 그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유리온실 같은 걸 보낸다 하더라도 가려면 통일부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경기도가 직거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 300만 불과 관련해서도 지금 김성태의 공소장, 그다음에 이화영의 공소장, 네. 그다음에 어떤 공소장에는 300만 불이 다 갔다. 그런데 장소도 틀리고 날짜도 틀려요. 그리고 또 어떤 공소장에는 300만 불을 뭐 한 번은 100만 불, 한 번은 200만 불, 한 번은 어떤 사람,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의 불일치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네. 확인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할 우리 수도 없는 재판에 거고. 불러가지고 출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그리고 북한에 상납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또 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상납이라는 것은 뇌물을 상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표현을 법무행정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썼다는 것도 이 언어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네. 뭐 백현동 같이 엮어서 했는데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향해서 뭐 형님 마치 그러니까 무슨 약간 조폭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뭐 공생관계 등등의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그 한동훈 장관 발언 끝까지 못 듣고 민주당 의원들 항의하기 시작했고요. 상당한 네. 소란이 있어서 김진표 의장이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조용히 경청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소란을 중지시키고 뭐 여야 원내대표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관심이 많이 쏠렸지만 이 검사 탄핵안도 사상 초유의 건이었는데 이것도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총장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안 하면 징계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줄 세우기가 가능한 거죠. 총장한테 충성하면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 없이 그냥 갈 수 있다는 제 식구 거. 감싸기 뭐 이렇게 일관해왔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70년간 누적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러면서 첫 번째 검사 탄핵에 나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떤 검사입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동환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이분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서 고발이 됐었는데요.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유우성 씨. 그 탈북자죠. 예. 이분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뒤늦게 보복 기소를 했다.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을 했다. 네. 보복 기소라고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해서 이번에 이제 탄핵안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관련해서 안동환 검사는 작년에 검찰 내부망에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돼서 기존의 처분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이제 검사도 똑같이 이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검사 권한은 정지가 되고요. 예. 예컨대 탄핵이 인용이 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변호사도 5년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초유의 일이 오늘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은 안동환 검사를 시작으로 해서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이죠. 예.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그리고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검사 3명 등 아주 일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검사들에 대해서 건건이 네. 탄핵
탄핵을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검사 관련 건에 대해서 검사와의 어떤 전쟁 선포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모르겠습니다. 대표가 어제 입장문에서 계속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네. 살펴볼까요? 장관 후보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수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논란의 수위가요. 그렇죠. 12.12,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발언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매국노 이완용까지 두둔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 안에서조차도 야, 이건 좀 심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신 후보는 반박하기를 이건 사실이 아니다. 연설문 원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레 보도된 2019년 8월 24일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집회 연설문 전문을 보면요. 이 내용은 좀 그대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는 누굽니까? 신원식 후보자 의견이에요. 네.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나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 예. 너무 셌고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예, 해방될 줄 알았으면 친일했겠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분도 과거에 있었던 거고 일본이 왔으니까 철도도 깔리고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등등의 도움을 받았었다. 학교도 생기고 근대화할 수 있었다. 이런 예. 주장을 했던 것하고 거의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음 발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 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갖다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이완용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예. 근데 이런 거죠. 이완용이냐 문재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좌우의 대립이 있었고 1950년 전쟁이 났고 우리가 해방부터 하면 78년 이제 곧 100년이 됩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진보든 보수든 역대 정부는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노정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노태우 정부가 91년 기본합의서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00년 6.15 공동선언 했었고요. 노무현 네. 정부 14, 문재인 정부 4.27,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개성 냄비 기억하십니까? 네. 네,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냄비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환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필두로 해서 남북 간의 경협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다 무위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금강산 다녀왔어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네. 아, 금강산 온천 네, 죽기 너무 전에 좋았어요. 한번 다시 가봐야 되는데 네. 언제 다시 가보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야외 온천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하튼 문재인 정부가 안타깝게도 남북관계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성공했더라면 전 세계를 돌면서 한반도 평화를 설파하는 평화대사 역할을 했겠죠. 지금처럼 네. 서점지기가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 카톨릭 신자들이 매일 저녁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모경 알고 계셨군요. 그럼요.
주보에 나오잖아요. 네, 신실한 신자이기도 하셔서.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에게 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넘겨줘야 된다는 이 어른들의 사명, 네.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이념의 틀에 박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게요. 사실 이념의 시대는 끝났어요. 물론 지금 뭐 다시 또 신냉전 시대라고는 하지만 냉전 시대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우리 모두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다시는 냉전 시대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반도에서부터 다시 신냉전이 시작된다는 것은 너무나 안 좋은 시그널이고 이것을 네. 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네. 국민들 사이에서 네. 가톨릭 신자들부터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가톨릭 신자이신 장윤선 기자께서 매일 저녁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 특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2시간 20분 후에 오늘 꼭 받쳐주시고요. 이래놓고 또 저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다시 또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 무기, 뭐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아주 센 연설을 하셨는데 정말 평화가 필요하고 예,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다 평화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파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